네, 앞서 삼성 SDI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즘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경기 침체에서도 전기차가 잘 팔릴까? 이 배터리의 가격 인상이 계속 나타나줄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의구심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를 시외에서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외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네. 오늘은 조금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에코프로는 잘 간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잘 나왔나요?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지금 2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82%, 그리고 영업이익은 254%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근데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향후에 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면서 바닥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매크로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어디까지 열어놓고 하시라고 그랬죠. 121선까지 열어놓고 하시면 편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수급적으로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기업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어떤 아이돌 중에서도 좀 약간 슈퍼 아이돌급? 그래서 뭐 I'm different, 난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캐파의 증설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글쎄요,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주요 원재료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어떤 수급난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전부 다 해소하면서 이런 실적들을 냈다라는 것들이 더 놀랍고, 이게 바로 이제 하이니켈의 어떤 양극재 그런 쪽의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1위 자리에서의 이제 저력 에코프로 BM이었어요. 물론 일단 그 가격대가 바뀌면서 시총 순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1위에 등극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1위가 네. 일본의 어떤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에요. 뭐 광산 채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쪽이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전자공시,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 보고서라던가 분기 보고서 나오면은 반드시 어떤 공시 나왔던 그 HTS 상에서 내용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의 어떤 점유율을 표로 비교해놨어요. 하이니켈 보게 되면 양극재 시장 점유율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를 간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6%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는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오는 대로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스미모토 1위라고 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바스프, 토다 같은 쪽들이 경쟁사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격적인 증설 흐름들, 이게 기술력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런 증설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점유율을 단기간에 바로 1위로 올라서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은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설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으로 1위 자리에 올라설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살 때 네. 경쟁사들을 같이 좀 비교해 놓고 뭘 맞아요. 살까 고민하잖아요. 네. 주로 비슷한 섹터 안에서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그 당시에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 그렇죠. 이걸 네. 보고 좀 고르실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LNF가 항상 따라다니고요. 맞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있습니다. 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차영관 차장님은 네. 뭘 따지십니까? 현재에서 샀을 때 같은 동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 기대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장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1위 업체는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비엠이 맞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삼성 SDI 지금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 굉장히 좀 미국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넓혀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점유율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한 8위, 7에서 8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3사 중에서도 가장 뒤처져 있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 BM의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고객사가 또 삼성 SDI예요. 55.5%를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SK온도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년에서 26년까지 3년간 엄청난 양극재 수주 공시가 또 있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란 말이죠. 26년까지니까 한 25년쯤에는 또 공급 우리 해줘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계약되고 공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쪽도 지금 합작사 같이 세우면서 에코프로 EM이라고 세웠거든요. 네. 이게 지금 포항 쪽에 생산 시설을 또 같이 준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지금 3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양극재입니다. 원가 비중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 50%까지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라던가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극재 기술 발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내용면이라던가 캐파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최고의 선택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단기간으로 동기간에 놓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조금 더 많이 하락해 있는데 거기에서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있는 쪽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를 보는 시선들이요. 네.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말을 무엇하냐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이슈,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까?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까? 네. 식상하지 않게 만들어줄까? 여기에서 약간 의구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지금 전기차였습니다. 그만큼 큰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시장이 열렸는데 얼마나 더 커질지 사람들이 그 기대감들이 전부 다 고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닥권에서 주가 막 8배, 10배씩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사라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재무제표에 찍힐 숫자들이 예전과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에코프로 BM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의 기반이 돼서 나오는 실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아직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 배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기차 초입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파이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시면은 고퍼, 지금 당장의 고퍼가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고퍼를 받는 주식들이 더 크게 깨지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하지만 2차 전지주는 여러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조금 빠지면은 또 올라옵니다. 다른 것들 대비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의론이 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유럽에서 나오는 전기차 회의론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지금 네.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완전 폐지하겠다, 전격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중국에서 벌써 약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니까 보조금 안 줘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환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독일 같은 쪽에서는 내연기관차 완전 포기 못한다. 전환 속도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겠죠? 독3사. 네. 그쪽이 지금 다 거기에 이제 B, B 또 이런 쪽들 다 몰려 있죠. A.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강자로서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입지를 누려왔는데 이거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미국에서도 막 현대차, 기아차 그룹한테 2위 자리 뺏기고 이런 게 약간 내부적으로 화가 났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막 독일에서 이제 기아차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과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빅트렌드로 나아가는 방향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하락한다? 뭐겠죠? 매수기겠죠.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기 침체 이런 경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 쪽에 힘이 실리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배터리 관련된 어떤 밸류 체인들이 전부 다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도권 자체가 지금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에다가 전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유로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매수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네. 저는 신기한 게요. 뭐가 신기해요? 저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이 시장에서 상승할 때는 온갖 좋은 뉴스가 나와서 저를 솔깃하게 만들고 네네. 또 많이 올라왔다가 떨어질라 치면은 그때부터 온갖 악재들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요. 분명히 오를 때 사고 싶었던 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걸 내가 왜 샀을까 후회하거나 네. 그러니까 그 뉴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사용자사장님은 네. 그러지 말고 매수 기회로 봐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게 그 약간 아직도 앵커님이시지만 개인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직 좀 저변에 깔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저 전문가 아니죠. 네, 항상 개인과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대로 움직여야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항상 개인과 반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동행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대다수의 개인 따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15조 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게 네. 전가요? 예,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네. 저희가 배터리주 앞서 삼성 SDI 또 이야기해 봤는데 네. 여전히 이것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셀이냐 소재냐. 지금까지 스코어만 봤을 때는 소재가 거의 맞아요. 뭐 백승했어요. 네. 한 번 딱 한 번 뭐 LG화학이 막 급등했을 때 빼고 그랬었죠.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그럼 소재주가 100점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20년도에 유럽 쪽에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완성차 업체에 너네 올해 이 정도까지 친환경차 팔지 않으면은 부과를 벌금을 몇 조대로 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때 마케팅이 집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올라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배터리 3사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주가가 펌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쪽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여지까지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이니켈, 물론 중국에서도 CATL, 하이니켈 단으로 진입한다고 했고 이미 해서 투란 자동차인가요? 중국 쪽에 로컬 업체 쪽에다 공급해서 한 10여 종 정도의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LFP는 엔트리 모델에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 이 전기차 시장을 개화시키고 넓혀가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형이라던가 SUV 가면은 절대 LFP 배터리 장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의 하이니켈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 10%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엔트리 모델만 팔리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셀 쪽도 물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재 쪽도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두각을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양극재 업체가 두각을 보였고요. 나머지 음극재라던가 전해액 분리막 이런 쪽들은 약간은 좀 주가 흐름이 양극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가 지금 하이니켈 기반으로 해서 치고 나갔는데 결국은 미국이라던가 어떤 중국 쪽도 지금 하이니켈 쪽으로 뛰어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조금 더 고성능의 배터리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배터리 셀이라던가 장비 부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외에 다른 쪽의 소재들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다 기술력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건 이제 양극재 쪽이 더 두각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게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주 내에서의 탑픽으로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이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 2차 전지 소재 어떻게 마지막까지 봐야 될지 또 탑픽 종목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당장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1위고 정말로 캐파 증설해서 앞으로도 그 지위를 확고하게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샀을 때 똑같이 같은 기간 놓고 봤을 때에는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포스코 케미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뚜렷한 회복세가 올해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양극재 단에서 실적을 고르게 내줬고요. 거기다가 지금 음극재 단이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도 하고 있고 음극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지금 배터리에서 거의 50에서 60% 원가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물질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선 당연히 프리미엄 요인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단기 고객사 지금 수주 급증으로 인해서 증설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생산 캐파까지 동시에 같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2차 전지 관련된 쪽만 하던 쪽은 아니잖아요. 워낙에 많은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밸류를 적용할 수 있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밸류를 받는 것들이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요. 23년도에 지금 얼티엄셀즈양 NCMA, 하이니켈이죠. 양극재하고 천연 흑연 음극재 이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극재가 수익성이 양극재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음극재가 같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신사업까지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인조 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 신사업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수익성까지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샀을 때 가장 단기적으로 수익률 면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1차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릴까요? 있어요? 네, 17만 5천 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고요. 18만 원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가면 그 물렸던 분들 차익 실현이 심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밑에 항상 저는 한 여러 가 정도 밑에다가 거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포켓 너무 힘들어라고 했는데요.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1차 목표 주가 13만 원, 2차는 1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는 사용가 차장님과 함께 보게 봤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